자, 반갑습니다. 오늘 기술독립군 148차 웨비나입니다. 오늘은 천지인 시간, 공간, 인간 중에서 지와 관련한 공간 정보의 최고 전문가이신 김지한 대표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리 김지한 대표님을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지한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너무 거창하게 소개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공간정보 구축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된 김지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약 한 30년 전에 한진정보통신이라는 한진그룹에 입사를 하면서부터 공간정보 사업을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어,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옛날에 걸어왔던 길들이 다 묻어져 있으니까 발표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공간정보 구축책에 대한 발표 자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발표 순서로는 우선 저희 회사 소개부터 하고요. 공간정보란 무엇인가에 대한 소개와 우리 생활 속에서 공간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당사에서 수행하는 공간정보 구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는데요. 여기서 2장과 3장에 있는 공간정보 소개와 우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공간정보 활용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활용을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어, 제가 처음에 소개한 건 프라임 공간정보 대표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왜 베스트 정보 기술이 나오냐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실 분도 계실 텐데요. 저희 회사가 총 7개가 회사가 있는데 그중에 베스트 기술 정보리 메인 회사입니다. 그 지자체별로 지역 입찰 제한이 있어서 특정 지자체를 선별해서 회사를 설립하였는데요. 저는 부산에 있는 올레이와 밀양에 있는 프라임 공간정보의 대표회사를 맡고 있고요. 그 외 회사는 부사장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회사가 7개에 약 한 9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분야는 공간정보 DB 구축 분야입니다. 간단하게 회사 인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2016년대 12월에 베스트 정보 기술을 창립하였고요. 17년 2월에 소프트웨어와 신고를 했고 관련된 그 공공청량업 등 업등록을 하였습니다. 그 보시는 바와 같이 7개 회사를 각 지방에 설립 및 이전하였고요. 특히 작년 8월에는 해양 전문 청량업체인 올웨이라는 회사도 설립하였으며 그 해양 청량 사업장의 제일 위에 있는 그 마리 리서치라고 있습니다. 그 메이저급 회사인데 제 친구 회사인데 많이 도움을 받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공간정보 소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간정보와 지도의 정의인데요. 공간정보란 지도 및 지도 위의 표현이 가능하도록 위치, 분포 등을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로 일상생활이나 특정 상황에서 행동이나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 정보와 기준을 제시합니다. 인류가 출현한 이래 사냥감은 어디에 있는지, 먹을거리는 어디에 있는지, 주변 마을은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각종 공간 정보는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요소였습니다. 특히 인류가 사회를 형성하고 농업이나 목축을 시작하면서 지형과 도로 같은 지리적 정보를 비롯하여 경작지의 경계나 농작물의 현황 같은 재산 관계에 대한 정보, 그 물이나 초목의 위치나 상태와 같은 자원에 대한 정보들이 사회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간에 대한 정보는 시간과 함께 인간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간 정보는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특정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행동이나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 정보와 기준을 제시합니다. 즉, 공간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법규상에서 공간정보는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은 공식적인 의미가 되겠는데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지상과 지하, 수상과 수중 등 물과 육지 다 포함되는 것이고요.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 거의 온갖 우주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객체에 대한 위치 정보, X, Y, Z 및 이와 관련된 공간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여기서 공간인지란 그 넓다, 깊다와 같은 공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들 엄청 포괄적이지만 구체적으로 법규상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지도의 정의입니다. 지도란 현실 세계에서 왔다는 과정을 측량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위치와 지형과 지명 등을 어떠한 축척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넓은 의미에서 지도란 측량 결과에 따라 공간상의 위치와 지형 및 지명 등 여러 공간 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법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지도가 담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굉장히 포괄적이지만 상당히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 편집 및 입력, 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된 수치 지정도, 여기서 수치 지정도라는 것은 항공기나 뭐 드론 같은 인공 유성 등을 통하여 얻은 영상 정보를 통해서 제작하는 정사 영상 지도, 정사 영상이라는 것은 그 왜곡 없이 똑같이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지도를 만드는 정사 지도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수치 지형도 이를 이용한 특정한 주제에 관한 제작된 지하 시설물도 토지 현황, 이용 현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수치 주제들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지도란 시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일정한 약속, 축척, 도식에 따라 등에 따라 평면 2차원 혹은 3차원 공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도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리적 공간을 축소하여 표현하므로 넓은 지역을 한눈에 알 수 있으며 여기에 시간의 변화를 표시할 경우 시계열적 변화 파악이 가능하며 지도에 표현되는 내용은 그 지도의 목적, 용도에 따라 달라지며 청량 또는 조사의 선택에서 가능합니다. 어, 다음은 그 지도의 변화에 대해서, 지도 개념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간 정보와 지도를 앞에서 설명드려서 대충은 뭐 아실 거라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의 개념이 이제는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지도는 2차원 평면상의 종이나 컴퓨터의 모니터와 같이 2차원 평면상에서 표현되는 것이 지도였다면 그것들이 현실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3차원의 수치 지도가 된다는 것이고요. 또 실시간의 영상과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또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 모두 다 공간정보 플랫폼이라는 데서 다 결합되었다는 사실, 다 이런 것들이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21세기 지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 게임하는 심시티에서 게임하듯이 메타버스로 하는 것, 디지털 트윈이라는 걸 통해서 3차원의 공간 형태로 지도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시간 영상과 센서를 통해서 실내가 모두가 통합된 이런 공간정보 서비스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다 이런 것들이 공간정보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서비스가 모바일 형태로도 되고 또 중요한 것이 정감현실, 가상현실, 혼합현실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나타나서 결합이 돼서 응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지도의 개념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과거의 종이 지도는 2차원의 종이 지도라고 했던 것에서 고정밀의 3차원 수치 지도, 실시간 영상과 센서에 의한 정보 수집, 실내외 공간의 공간 정보의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더더군다나 모바일로 그 정강현실, 가상현실, 혼합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서비스되는 것이 그래서 이게 보시면 몇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고정밀이다, 정밀도가 높다, 3차원 정보다, 실시간이다, 뭐 실내가 모두 통합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지도의 개념 변화하는 측면에서 가장 키워드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이 좀 빠르죠. 그 장이 좀 많아서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지도의 개념이라는 것들과 같은 맥락에서 공간 정보가 또 어떻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도 살펴보면 과거의 정보라는 것이 이제는 지도가 과거로부터 미래의 지도로 변화되는 듯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융합된 공간 정보로 간다는 것이란 것이 있고요. 또 여러 센서로부터 실시간으로 모바일로까지 서비스가 되면서 또한 서비스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데이터 수집과 서비스가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는 사용자가 소비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용자라는 것이 단순히 소비자가 아니라 데이터를 생산하는 생산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존에 있는 상황이었다면, 즉 일반적인 생산자가 만들어 준 것을 사용하는 이제는 소비자이면서 생산자인 형태로 공간정보라는 개념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모바일 기계에 따라서 이동 경로라든가 SNS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공간정보의 범위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 주체라는 것이 과거에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이제 센서, 사물, 기기, 사람, 주변 환경 모든 것들이 다 공간 정보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으며, 연계, 융합 이런 키워드들이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만 들으면 공간 정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우리 생활에 가장 기반이 되는 위치라는 거 하는 것, 이 위치 정보라 하는 것 플러스 플러스 여러 가지 활용과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들이 들어가서 공간 정보라는 것을 확장한다면, 사실 우리 생활 모든 것들이 공간 정보가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말씀드릴 수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 앞에서 공간 정보와 그 정보가 표시되는 지도를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GIS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IS라는 것은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즉 지리 정보 시스템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지리 정보 시스템 자체의 개념이 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 처리와 저장과 관리가 있고 분석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있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GIS가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위치 자료와 속성 자료를 통해서 실제로 공간 정보라 하는 것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GIS 정의는 인간 생활에 필요한 지리 정보를 컴퓨터 데이터로 변환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이며, 정보 시스템이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제반 과정으로서 정보를 수집, 관측, 측정하고 컴퓨터에 입력하여 저장, 관리하며 저장된 정보를 분석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IS는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는 대상에 대한 위치와 속성 자료를 통합 관리하여 지도, 도표 및 그림과 같은 여러 형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즉 GIS란 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의사결정, 능력 지원에 필요한 지리 정보의 관측, 수집에서부터 보정과 분석, 출력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조작을 위한 정보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법규상에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DB 및 인적 자원까지 결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유형인데요. 공간정보에는 공간적인 위치와 속성에 대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이런 공간정보의 구성 요소로는 뭐 지도, 위성, 공간 데이터 등을 나타내는 지리적 데이터와 뭐 공간정보 좌표 시스템, 속성 데이터, 뭐 공간 분석 도구, 그 메타 데이터, 이렇게 5가지,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공간정보 활용인데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생활 속에 공간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생활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공공정보 중에 첫 번째로 주차 공유인데요. 이 주차 공유 서비스를 앱을 통해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주차 공유, 주차장의 위치를 어떻게 빠르게 찾아갈 수 있는가, 또 전체 도시에서 우리가 헤매지 않고 어디에 주차 공간이 비어 있다라는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특정 회사 명칭을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모두의 주차장이라든가 뭐 카카오티라든지 파킹 브라더스, 뭐 이차 등 이런 여러 가지 앱 시스템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건 그 재난안전연구원에서 만든 그림 보시면 생활안전 서비스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골목으로 가면 안전하고 안심이 되는 기찻길인가, 아니면 시내를 가야 되는데 제가 휠체어를 타고 가든지 유모차를 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어떤 경로로 가야 하는지 등 장애 없이 자유롭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로를 안내해 주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우리 생활을 설명하고 기록하는 지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지적도에 대한 활용입니다. 그 지적도는 우리 재산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런 지적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활용 모델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농nghiệp 제도, 재배 지도를 만든다든가 태양광 에너지 지도를 만든다든가 건물 등 부동산 시세를 나타내는 지도를 제공한다든가 기타 등등 다양한 자료들을 지역들을 활용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와서는 자율주행에서 공간 정보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고정밀 지도를 제작할 때 사실 자동차가 주행을 한다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센서, 뭐 자동차가 라이다나 CCTV나 소나라고 하는 초음파 등등 여러 가지 센서를 통해서 또한 통신을 통해서 운영한다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장애가 발생했을 때 혹은 신호가 제대로 주고받지 않는 상황이 될 때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기본이 되는 정밀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센서가 있고 영상 자료가 있으면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밤이 될 수도 있고 기상 조건이 악화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조건에서 안전하게 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고정밀 지도가 제작되어서 그 위에 센서와 통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영상 정보를 가지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고정밀 지도라는 것, 이런 것들이 공간 정보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라이카라든지 트림버리사 이런 데서 여러 가지 MMS 장비를 요즘 시판되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또한 실내에서의 자율주행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사실 실내의 자율주행을 위한 내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봇 청소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갑자기 공간정보 하다가 뜬금없이 로봇 청소기가 공간정보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현재 나와 있는 가장 최첨단의 공간정보 활용을 한 자율주행 기기라고 할까요? 아니면 도구라고 할까요?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로봇 청소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로봇 청소기가 영상 자료도 취득하고 또한 신호를 보내서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의 형태를 파악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이 슬램이라고 하는 어, 동시에 나의 위치를 찾고 로컬레이션 지도를 제작한다든가 이 지도를 제작한다는 자체가 사실 우리가 지도를 작성해서 출력해 준다는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나의 위치, 내가 어떻게 있는지 전체 공간상에서 나의 위치를 선정하기 위한 전체 위치에서 나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로를 선정하다든지 또 같은 길을 가지 않도록 한다거나 안 간 길을 찾아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슬램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공간정보 영역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많다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로봇 청소기라는 것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게다가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트윈 또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디지털 트윈은 현실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말 그대로 쌍둥이로 무엇인가 비추얼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 놓고 가상 환경에 가상 환경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를 시뮬레이션도 하고 실험도 해보고 미리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최근에 많이 사용되긴 하지만 사실 10년 이상 된 용어입니다. 정강현실, 뭐 가상현실, 라이프 로깅. 라이프 로깅이라는 우리 일상생활을 기록한다는 뜻이고요. 미러 월드, 디지털 트윈, 쌍둥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메타버스의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현실과 쌍둥이로 동일하게 있는 형태, 미러 월드, 거울에 비친 세계 다 똑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용어만 다를 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상당히 많은 활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그런 내용과 더불어 또 하나의 영상을 어떻게 이 공간에서 위치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느냐라는 측면에서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드론이나 무인 항공기를 통한 나름대로의 센스를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꽤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도 그렇고
계속 센서를 가지고 뭔가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말씀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 센서라고 하는 자체가 드론에도 붙고 기타 등등 항공기에도 붙을 수도 있고 위성에서도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위성이나 항공기, 드론 혹은 우리가 손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수단만 다른 것이지 그 센서의 원리는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드론 혹은 무인 항공기라고 하는 것들도 꽤 많이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한 활용이다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최근에 UAM이라고 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도로상에서 자동차가 잘 주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처럼 사람을 태워서 날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이제 빠르고 쉽게 이동하는 것, 단순하게 영상 정보나 혹은 다양한 라이더나 레이저 같은 신호 정보를 통해서 뭔가를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 UAV나 UAM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이런 드론의 활용이 엄청나게 확산될 것이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또 기상 정보와 관련돼서 앞으로 어떻게 주행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이동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센서를 통해 수집할 수 있는 것들이 다 공간 정보의 활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드론이나 항공기는 혼자 항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무인 항공기나 드론 비행을 관제할 것이냐, 어떻게 제어하고 항법을 유지할 것이냐 그것들 그 드론 길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드론 길을 어떻게 구축하냐 하는 것도 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3차원 공간 정보다라는 측면에서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드론 활용도를 높이는 K 드론 시대가 2002년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발주가 되었는데요. 여러 대의 드론이 장거리 비행을 하기 위해선 드론 교통 관리 체계가 필수적인데 드론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그동안 시범적으로 추진되었던 드론 활용 사업이 상용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K 드론 사업도 국가에서 발주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드론 외의 위치를 좀 더 우주로 나간다면 라고 한다면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사한 차세대 인공위성이 6, 700km의 우주상공에서 찍은 사진들이 공간정보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이런 위성 자료들은 고부가치 공간 정보를 생성하는 3차원 공간 정보 구축과 재난 재해 등과 같은 국토 변화의 모니터 등을 할 수 있어 국토의 전체적인 운영과 관리가 용이하며 더 나아가서 미래 통일 준비를 위한 한보다 전역의 공간 정보 구축 인프라를 조정할 수 있고요. 여러 사업 분야의 위성 정보 기반 융봉합 산업 창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거로 기대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상당히 고해상도 고정밀 데이터의 사료들도 자유롭게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아마 곧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 4차 산업혁명과 공간정보는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데요. 그 4차 산업혁명이 구현되려면 물리적인 현실 공간과 사이버 공간의 연결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 공간을 연결하려면 공간정보라는 도구가 필요한데 그 공간정보는 특정 공간에 존재하는 자연물이나 인공물의 위치를 알려주는 정보와 이를 연계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음, 그 4차 산업혁명의 개발이 되는 데이터 약 80%가 위치와 관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많은 데이터들을 연결해주는 공정보는 그 사이버 세상의 중요한 기반 시설인 셈입니다. 이 때문에 그 글로벌 기업들은 이 분야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세계적으로 많이 경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스마트 시티를 건설한다든지 그 주행을 한다든지 스마트 국방, 메타버스 등 같은 곳에서 공간 정보가 필연적으로 융합되어서 소비되는 것입니다. GIS는 현실 생활과 밀접한 경과가 있는 모든 자료를 취급함으로써 광범위한 활용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GIS의 활용 분야는 그 토지, 뭐 자원, 도시, 환경, 교통, 농업, 환경 및 국방 일까지 다양한 산업 전반에 걸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대표적인 주제별 공간정보 시스템은 아래와 같으니까 시간 나시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특히 서울에 많이 거주하고 계신데요.
제일 밑에 있는 도시지도 그 서울시 S맵 들어가 보면 3차원으로 지도를 볼 수가 있고 뭐 바람을 방향 뭐 여러 가지 그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니까 한번 경험해 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태껏 이제 공간정보 활용해서 됐고요. 그 당사가 하는 그 공간정보 사업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공청량 사업 분야인데요. 그 먼저 그 항공청량 분야인데요. 항공청량을 하는 제일 기본적인 이유는 강범위한 지역에 대해서 편리하게 지도를 만들기 위함이다. 예전에 우리가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대동여지도 걸어서 그 했던 김종호 그 분들 상기하시면 그때는 다 걸어서 했지만 이제는 이제 광범위한 지역을 손쉽게 그 뭐 촬영을 해서 지도를 만드는 시대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포켓에서 말하는 항공사진 측량이라는 것은 대경 표지 설치, 항공사진 촬영, 기상지진주 측량, 항공상강 측량, 세부 도화 등을 포함하여 수치정 제작용 도화 원도 및 도화 파일이 제작되기까지의 과정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사정 만드는 순서는 뭐 항공사정에서부터 기상기준 측량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도면 제작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항공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드론을 촬영하기 위한 방법인데 먼저 항공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보시면 촬영 계획도를 이렇게 먼저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드론은 요즘 좀 바뀌었는데요. 이제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라는 사이트를 가서 신고만 하면 되게끔 해서 한 1년간 유예해서 아무 때나 비행기를 띄워서 드론을 띄워서 촬영할 수 있게 국가에서 좀 모던하게 그 민원을 해결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보안 지역이나 이런 것 같은 거에 촬영할 때는 별도의 이런 국방부나 이런 데 촬영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어, 드론은 그 무량공 촬영을 이용해서 그 촬영은 평평한 저지대 지역이나 매칭점이 부족하거나 높이 차이가 있는 지역, 높이 차이가 크거나 뭐 고층 건물이 있는 지역에 따라서 촬영 중복도와 인접 코스 중복도를 달리해서 이렇게 촬영합니다. 뭐 어떤 지역은 65% 이상 해야 되고 75% 이상 해야 되고 인접 코스는 중복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벽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그 항공기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는 건데요. 어, 동해안 경로 내의 인접 사진 간의 입체 영상을 얻기 위해서 그 비행 방향을 한 60도로 그 비행 방향을 따서 중북도 60도, 행중북도 30도 중북도를 촬영해서 이렇게 촬영합니다. 뭐 카메라에 따라서 이렇게 단사진으로 한 장씩 나오는 게 있고 아니면 이렇게 라인 형식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카메라의 종류고요. 이거는 또 라이다로라는 장비가 있는데 그 레이저 빛을 이용해서 영상을 얻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참고적으로 제가 넣어놨는데요. 제가 그 한진정보라는 공간정보 사업을 하게 돼 첫 발을 들였던 곳에서 제가 항공 촬영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타고 다니면서 전국을 누비면서 촬영을 했던 비행기 사진과 항공 카메라 사진이라고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상기준점 측량인데요. 지상기준점 측량은 그 사진 도화를 하기 위해서 그 지상에서 그 이제 광범위한 지역을 그 좌표를 얻기 위해서 그 일부 지역을 그 측량을 현장에서 측량을 하는 거라고 개념으로 생각하고 보시면 간단하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전문적인 용어라서 설명하기를 간단하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기준주 측량 또는 항공삼각 측량인데요. 사진상에 관측된 점들이 그 XYZ 좌표를 관측한 다음에 현장에서 관측된 아까 지상 기준점 측량들을 소수의 기상 기준점 성과들을 이용해서 그 사진상에 관측된 점들 좌표들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석적 방법으로 절대 좌표를 환산하는 작업인데요. 너무 이것도 전문적이라서 대충 이렇게 사진 삼각 측량도 한다고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수치정도 제작인데요. 항공상과 측량한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지도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장비가 도화 장비인데요. 실질적으로 항공 사진을 입체로 해서 넣어서 이렇게 선, 면, 점호를 3차원 데이터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그 도화 장비가 예전에는 다 수입을 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한진 다닐 때 제가 아시는 분과 해서 국산화 시켜서 이제는 우리 패스트 정보 기술의 자산이 되어서
독점적으로 그 우리나라 지도 만드는 회사에 그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회사밖에 그 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리조사형 도면 출력인데요. 아까 보시는 그 도화 기계로 그 사진상에서 보이지 않는 자료들을 그 도화를 할 수 없는 지역들을 현장에 나가서 직접 그 현지 조사를 하고 측량을 해오는 것이라고 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정액지 편집이라는 것은 그렇게 도화를 했다든지 그 현장에서 했던 측량 자료들을 전산을 통해서 정유치에 이렇게 표시를 해서 지도 교식으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고자 편집은 어, 죄송합니다. 그 정의지 편집의 지형 지물 중 그 필요한 대상을 점선 면의 기하학적 모델을 편집해서 속성 항목을 연결해서 수치 지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버전 2.0 연속 데이터를 편집 수정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간단하게 설명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 제작 편집은 그 국가 일대천 지도 도시 규칙의 표준 코드 법례를 다 이용해서 지도 도시 규칙에 맞춰서 도면 제작 편집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최종 도면은 이렇게 이제 일대천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한도가씩 이제 단면적으로 지도를 출력하는 것에서 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축제별로 수치지도가 있는데요. 뭐 일대천도 있고, 수치지도 1점, 버전 1.0도 있고, 2.0도 있고, 수치도 연속 2.0도 있고요. 다 이렇게 축척에 따라서 다 이렇게 변형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일대천 수치지도라는 것은 그 시가지 지역만 대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50대 50 매치 펀드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뭐 기본적으로 각각 2년, 5년, 7년적으로 주기적으로 그 지도를 그 수정 갱신하라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고 이제 국가에서는 지금 한 기본적으로 5년마다는 이제 갱신해라고 이렇게 법제화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사영사 제작인데요. 이 항공 촬영들을 이용해서 위에서 보는 거 똑바로 왜곡 없이 그 수치 포급 모델을 이용하여 지형과 지물을 왜곡 보정하는 것을 정사 수준 편집위를 통해서 정사 영상과 실시 정감 형상, 정사 영상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사 영상 제작의 연속인데 이거는 저희들은 여기 나타내는 거는 일반적으로 픽시 포드라든지 포토 스캐너로 자동적으로 그 매칭하는 그 장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높은 건물의 경우는 이렇게 그림 왼쪽 그림 보시겠지 왜곡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자체 솔루션으로 하시면 이런 왜곡도 없이 정확한 좀 더 정확한 그 정사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걸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3차원 모델링 제작 작업인데요. 아까 3차원 모델링이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가에서 그 아까 서울시 S맵으로 설명드렸을 건데 그 지도를 보여주기 위한 그 3D로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3차원 모델이 이런 공정제로 해서 이렇게 3차원적으로 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그 뭐 이렇게 이제 조금 고정밀 지도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림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굉장히 우리 생활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하수질도 정의입니다. 현재 지하수질도란 그 도로를 기반으로 하는 지하도에 매설된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의 그 7대 지하시설물을 말하는데요. 각각의 시설물별 관리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관리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범국가적으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과 목적은 시설물 관리 체계의 선진화를 통한 시민의 안전과 안전 및 관리를 위한 걸 이렇게 통상적으로 과학이지만 실적으로는 제일 큰 거는 뭐냐면 우리도 알다시피 얼른 알다시피 저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북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로 인해서 뭐 엄청난 인명 피해와 또 옆에서 우측에 보시는 저 대구 상인도 가스 폭발 사고 1950년대에서 굉장히 그 많이 나왔을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도 뭐 꼬꼬무라는 프로그램에서 소개됐는데 이처럼 그 이런 지하도에 그 정확한 지도가 없다 보니까 뭐 그 이제 굴착을 한다든지 했었을 때 잠깐만 제가 영상을 좀 끄고 하겠습니다. 그 굴착을 한다는데 정확한 지도가 없다 보니까 그냥 파다 보니까 가스관을 건드려서
그 폭발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특히 대구 가스포 속에는 영남중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저 언론 보고 많이 울었는데 이런 계기들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지하의 지도를 정확하게 해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지하 시설부터 전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조사 측량 범위를 공공측량 자격 규정에 의해서 뭐 도로는 몇 미터 이상을 조사를 해라. 상수도, 뭐 하수도, 가스, 뭐 이런 통신, 전기, 송유관, 난방기를 또 몇 미터 이상 자들을 어떻게 설치해라는 것들이 어떻게 어떤 것들만 조사해라는 것들이 이게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고요. 또한 그 매설 위치라든지 매설 깊이들도 이렇게 법으로서 뭐 이렇게 매설을 해라고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시스템을 이렇게 어떻게 구축하는 것도 뭐 기존적으로 청량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도 방법들을 그림으로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하 시스템물도 그 상수도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이제 직접적으로 탐사하는 것도 있고 뭐 그 금속관을 연결해서 연결해서 직접 탄사하는 것도 있고 하수도는 좀 3D 업종에 속하는데 직접적으로 맨홀 뚜껑을 열어서 직접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렇게 탐사는 안 되는 경우는 GPR 그 지표 투과 라이더 장비를 통해서 이렇게 조사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장비가 땅의 그 상태에 따라서 탐사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토부 옛날에 나갔을 때 이걸 실시간으로 그 신규 가루를 묻을 때 실시간 측량을 하는 법을 제가 제안을 해서 현재로서는 이런 사업을 하는 데서는 실시간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촬영을 한 GPR 장비고요. 실적으로 이제 그 우리 싱크홀이라고 하는 것들을 찾는데 많이 사용되는 장비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 이런 자료들을 놓으면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큰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공들이 나왔을 때 뭐 상태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묻어라, 뭐 보완하라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싱크홀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 않고요. 국가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어, 용어를 바꿔서 이제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그 이제 지하 시설물 다 해서 아까 지도 만드듯이 정의체 편집도 하고 구자 편집해서 그 서버에 올려서 지하 시설물 관리 시스템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MMS 그 정밀 지도 만드는 장비인데요. 이것들이 이제 한 장비가 한 7억 정도 합니다. 이거를 이제 도로에 따라 다니면서 그 레이저로 그 지형 지물을 위치 정보를 시각적으로 취득해서 그 3차원 공간 정보로 만드는 그런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런 3차원으로 나왔던 자료 그 성과라고 사진을 보시면 되고요. 그 우측에서 보면 조금 확대를 했는데 이렇게 전군 데이터로 취득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색깔대로 놓는 것들은 그 도표값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이제 육상에서 했다면 이제 수로 청량에 대해서 할 건데요. 그 하천 청량은 그 하천의 그 시설 관리 대장 작성과 기본 자료를 얻기 위한 사항이고요. 하천을 그 보도를 띄운다든지 뭐 그 무인적 한다든지 해서 긴급 청량을 해서 청량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그 첨가를 성과로 해서 종횡당면을 어서 뭐 세균량이라든지 퇴적량을 구하는 이런 것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거는 하천에 했다면 이거는 이제 바닥을 한 건데요. 멀티빔 장비라는 거고 수심 측량할 때는 그 음장 식신기를 이용해서 하는 그 멀티빔 장비과 그다음 이제 그 단빔으로 있습니다. 멀티빔 장비는 광범위한 지역을 3D로 넣는 거고요. 영상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자들을 취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청량 정렬선에 통해서 그 직접 나가서 그 배 안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취득합니다. 다음은 그리고 청량선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는 무인 청량선을 이용해서 청량을 실시합니다. 무인 청량 선박의 구성은 뭐 특히 이렇게 여기도 뭐 GPS라든지 그 멀티빔이라든지 각종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보낼 수 있는 거라든지 이렇게 식으로 했고요. 이렇게 이제 영상을 취득하면 우측에 보시는 것 같이 뭐 부두 공사관한 잔해물 검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등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우리가 그 저 이런 양식장 같은 경우에는 국토조사원에서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지도를 만든다든지 할 때는 이런 장식적은 탐색 풀 가지고 그랬었는데 이런 무인 드론 그 장비들이 개발되면서 실질적으로 측량이 안 되는 지역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저, 아이고, 안 넘어갔지. 다음은, 아까 보신 것 같지만 해도를 만들 때도 이렇게 이제 멀티비움을 이용한 삼천 해도를 만드는 장식들을 모식도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높이값, 우측에 보시는 그 성과를 보시면 이런 높이값이라든지 이렇게 삼천의 형상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심 측량에 하는 이제 멀티빔 성과들이 뭐 바다 목장화 사업을 한다든지 항해 위험물 조사, 침선 조사를 한다든지 뭐 인공 원초라든지 해양 지형 조사를 한다든지 국가 해양 기본도를 만드는지 여러 기타 등등으로 그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한 그 이제 이거는 SK 쪽에 있는 그 바다에 물려 있는 송유관을 그 관측해 달라고 해서 했던 거고요. 해양공사 검척 이런 데서 많이 그 사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말했던 그 멀티빔이라면 그 단빔은 화각이 한 3도에서 10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배가 지나가는 항적선에 대한 그 심도밖에 나타나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조금 활용이 많이 그 멀티빔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한적도에서 단면들을 이용하는 것들만 가능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스캔 소나라는 건데 이렇게 영상을 아까는 그 멀티빔에 대한 그 전문 데이터로 해서 했다면 이거는 영상을 통해서 그 침선이라든지 인공어초 사각이라든지 배에 직접 바다에 빠뜨려서 촬영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성 탐사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아까 우리 그 MMS라든지 그 저기 항공 라이더라든지 촬영하는 것들을 그 바다에 띄워놓고 그 라이저로 해서 지표를 통과해서 이제 그 이거 우측에 보시면 예전에 거북선 찾기 프로젝트에 사용했다든지 뭐 서구 탐사를 하는데 사용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사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똑같은 장비고요. 예를 들어서면 이제 우리 보통 아까 석유 탐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그 우리나라의 지질연구원밖에 없는데 한 2,000톤의 정도의 배에만 실릴 수 있는 그런 그 저주파를 통해서 그 깊이를 내는 장비들도 있다고 보시면 참고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지도 모식들을 보고 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해양 측량을 할 때 이렇게 그 사이드 스캔 소나만 해서 하는 게 방법이 있고요. 또 보시면 이게 사이드 스캔 소나 플러스 그 멀티빔을 두 개 같이 해서 이런 필요한 데이터를 얻는 이런 그 사업들 등으로 해서 저희 회사는 육해공을 통달한 토탈 종합 그 공간정보 사업을 DB 구축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제가 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해서 공간정보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우선은 그 채팅을 좀 모처리해서 죄송합니다. 봐주실까요? 채팅? 아, 그러니까 빠져나가야 되겠네요. 아니요, 그대로 놓고 보시고 제가 지금 띄웠어요. GIS에 확장된 유익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김희식 고문님이 얘기하셨고, 김영식 그 대표님이 건축 분야의 공간 정보 활용은 어디까지 왔나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잠깐만요. 지금 제가 채팅에 제가 안 들어와 있는데 초대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아, 채팅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 네? 잠깐만요. 어디 채팅 어디 있죠? 예, 제가 그저 좀, 스크롤 이렇게 되면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 네네. 분야의 공간 정보 활용은 어디까지 왔나요? 건축은 그 BIM을 해갖고 3D 스캔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요. 그 예전에 저도 3D 스캔 사업을 했는데, 토목에서부터 3D 스캔을 하다 보면, 건축에 대한 그 이제 주기 것도 그 다 그 뭐야, 분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철근이 얼만큼 들어갔다, 공사를 얼만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관리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게 스캔을, 지금 이제 제가 그 조금 사업을 크게 하나 만들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공항공사에서부터 공항을 만드는데 첫 때부터 공사를 스캔하게 들어가게 된다면 그 자재에서부터 그 층마다 이제 다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과 연계한다면 이런 것들이 그 BIM 관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때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현재는 3D 스캔을 도입해서 그 많이 공간 정보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 좀 발, 3D 스캔에서 그 얘기를 잠깐 좀 해주실까요? 네, 3D, 4D, 5D, 6D, 7D, 8D 우리가 나오는 부분에 우리 네, 시간 개념, 그다음에 자재 개념, 돈 개념까지 합쳐져 가지고 요즘 이제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얘기를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거를 제가 조금 제가 거기에 대한 제가 그 관리자가 아니라 잠깐만 제가 하나를 좀 찾아서 떼어서 한번 예, 설명드리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제가 자료가 갑자기 물어보셔갖고 그거는 제가 죄송하지만 그 톡을 만들어 주시면 나중에 그걸 톡에 제가 제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 나중에 그 일단은 톡을 해서 올려서 그 예, 시트를 한장 예. 만든 거 그거 자료 있거든요. 올려주시면 좋을 것 예 그걸 같아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이제 우리 채팅 말고 직접 질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미리 얘기하실 때 제가 먼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지한 대표님 제가 질문할게요. 네네네. 딴 데 보지 마시고 저하고 일단은 예예예. 저 뭐 메모 좀 아까 하려고 그럽니다. 그 공간 정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보가 데이터서부터 나오잖아요. 네네네. 80%가 공간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20%는 데이터가 뭔가요? 20부터는 각종 뭐 센서라든지, 그러니까 80% 활용되겠다는 것들이, 20%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센서라든지, 뭐, 그, 뭐랄까 해야 됩니까? 그 공간 정보에 대한 그 외적인 부분들을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예, 기본적으로 예전에 제가 예전에 이민아 교수님하고 그 대구시 스마트 시티를 활용했지 않습니까? 그 예, 했을 때 보면 모든 그 정보에 대한 데이터 자료들이 지금 우리가 대구 가스 폭발 사고 났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실내 지도만 있었다면 음, 그 핸드폰과 연결돼 갖고 있었다면 그 지도가 핸드폰에 나타났다면 제가 어디로 가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보를 받아서 그 깜깜하지만 그 작업을 따로만 가서도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것들이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라는 것들이 거의 한 80%가 아닌가. 이게 저도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이건 전문가들이 그렇게 80%가 그 공간정보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지 정확한 통계는 제가 그 통계청의 데이터를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제가 제가 명확하게 생각할 답변을 때는 아까 저 뭐 처음에 말씀드렸죠. 천지인 관점 입장에서 네네네. 공간 정보가 80, 공간 데이터가 80%면은 인간의 활동, 액티비티와 관련한 데이터가 한 20% 가까이 되지 않겠냐. 네네네. 의식, 주, 지, 호락, 인간의 활동이 우리 네. SNS고 많은 뭐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한 20% 되지 않겠나.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추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네네네. 우선 이진호 박사님이 질문하셨는데 국방 분야에 참여하신 분야 좀 설명해 주시면 설명해 달랬네요. 국방 분야. 국방은 저기 예전에 우리가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지도 있잖아요. 한진 다닐 때 했던 건데요. ADI 쪽하고 그 예전에 지도창에서 그 비밀 지도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그 접경 지역에 갈 수 없는 지역을 그 영상을 위해서 북한 지도를 만든다든지, 현재 그렇게 조금 했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디냐, 그 미군 부대 관련해서, 거기도 이제 그 지도도 만들어줬고요. 기본적으로 그 국방은 그 지도를 만드는 쪽으로 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제가 우리 김인식 고모님 잠깐 좀 질문 한번, 의견 한번 드리면 좋겠는데, 김인식 고모님 계신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인식 고모님은 그, 센서 전문 업체가 되셔서 이 네. 공간 데이터에 대한 많은 부분을 센서화하는 부분 쪽으로 하시면 굉장히 서로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네네네. 그래서 잠깐, 아까 처음에 아까 질문, 예, 제가 운전 중이어서요. 운전 예, 중이세요? 네네. 네. 어쨌든 그 전문가 방으로 다시 그 단톡방 하나 좀 불러주시면 거기서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너무 그 정보가 좀 이 웨비나가 유익해서요. 또 제가 좀 센서를 하다 보니까 그좀
뭔가 코어를 좀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질문 딱 나오시는 거 보고 저는 이제 우리 김인식 고모님의 회사가 센서만 한 100억 원 정도 국제적인 규격 센서를 지금 한 200여 종 이상 만들어서 전 세계를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 데이터가 이렇게 80%나 차지하고 있다면은 나름대로 그 공간 데이터를 할 수 있는 센서에 대한 개발 부분도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제가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김한호 대표님 손 드셨네요. 말씀하세요. 김한호 대표님 손 들고서는 질문을 안 하시네. 아니요. 이제 말 됩니다. 예, 저기 지금 이 공간 정보를 제작을 하시는데 네, 주로 그 관하고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일반 민간 맞습니다. 기관들하고의 어떤 사업 협력 이런 그 방안들이 있으신가요? 어떤 그 어, 해보신 분들이 네네. 저 예전에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때, 그 3D 스캔을 도입해서 그 청주에서 M15 공장 만들 때 저희들이 직접 수주해서 투입됐던 것도 있고요. 그때는 그 반도체라는 것이 그 파이프라인이 길게 가지 않습니까? 그 파이프라인이 그 모든 그 반도체를 만드는 뭐 질소라든지 여러 데이터 그 뭐 재료들이 통과되는데 그런 것들이 100% 많이 가지 않을 경우에는 반도체가 많이 그 오류율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삼성 반도체보다 안 좋다 이런 것들이 그런 맥락인데 그때 그 뭐야 그 M15 공장을 시공할 때 스캔을 도입해서 시공 오차를 2mm 정도까지 그 분석해서 그 줬던 기억이 있고 그 시공업체들은 많이 싸웠던 경험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간 네, 정보 자체 만드신 데만 돼 있고 그렇죠. 공간 정보를 활용해서 어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네, 그거는 저희들은 그런 분야는 아니고 공간정보 DB 구축만 해서 그렇게 그 데이터만 베이스만 제공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좀 질문이 많아져서 저기 네, 그 네, 가지고 계신 DB들을 활용을 해서 네, 네. 저희가 어떤 비즈니스를 좀 만들어낼 수 있으면 네. 그 갖고 있는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신가요? 협력이? 이게 보통 그 공간정보라는 것들이 그 지도 개념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다음에 예, 보안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예. 그 개인적으로 그 뭐야 그 제작을 해서 하는 거에 대한 거는 활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에 그 이제 관련된 그 뭐야 자산이기 때문에 그 지자체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거 제공하는 거는 뭐 함부로 줄 수 있는 사항들이 그 제재가 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 그래서 국가 네, 정보 정보 데이터 공개라든지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잘 안 공개 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떤 기업 쪽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네, 네. 새로운 데이터들을 좀 만들어서 같이 협업을 하려면 지금 가지고 계신 장비들이 꽤 많이 있으신 것 네,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예, 이런 것들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비용이나 이런 게 되게 비싼가요? 아무래도 저기 뭐 그게 회사다는 개념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예. 그 어떤 회사다는 개념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도를 예를 들자면 2km 평방 만드는데 한 가격이 기본적으로 한 2천만 원 언더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촬영만 하는데. 촬영만 하는데요. 네, 그 항공기를 띄워서 그 드론은 조금 더 이제 광범위한 지역은 드론을 할 수 없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좀 굉장히 큰 산업단지를 3D 디지털을 구축을 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 설계를 좀 모르는 사람이 드론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공기로 하겠다고 음, 해서 다시 제안을 했는데 광범위한 지역 경우에는 드론을 촬영했을 때는 사진 매수가 엄청납니다. 그다음에 드론 예. 같은 경우에는 고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뜰 수 있는 한정이 있어서 그 취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공기를 촬영하면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런 데는 드론보다는 항공 촬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가격이 쌉니다. 예, 예. 그 실내 데이터는 아직까지는 확보를 안 해보셨네요. 예. 실내 데이터도 지금 보면 그 우리나라의 그 아까 대구 그또 예를 들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
지도가 3D로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지하철역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구축이 되어 있지만 그 데이터는 우리 소유가 아니고 그 서울시 소유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제공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그런 예, 맥락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예, 우리 김정기 코치님이 질문하신 우리 카톡방에 대한민국의 전체 지역을 활동하고 계신가요? 아직 회사가 확장해야 될 지역은 어디인가요? 이게 질문 나왔어요. 네, 그렇죠. 전국망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예전에 제가 한진 다닐 때는 전국망으로 했는데 회사가 이제 규모가 좀 작다 보면 그 지역 업체에 한정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그 좀 키우고 있는 분야로서 그 회사를 좀 확장하고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노하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옛날에 한진정보통신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공간 정보를 하는 그거 새로운 사업도 하고 라이더도 처음으로 도입을 했었던 그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제가 우리 회사에서 커버할 수 없는 부분들은 지금 메이저급 회사들도 제 후배고 동기고 다 하기 때문에 같이 코업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고요.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또 제가 보시니까 저 김영식 대표님께서 이 부분은 조명희 위원님이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전명희 교수를 잘 알고 있고요. 그 지원 시연회라는 회사인데 이분은 위성 쪽으로 좀 많이 알고 있고 그 경북대학교 했었고 예전에 그 저희 회사 협력업체 했던 그 회사고요. 같이 일도 같이 많이 했었습니다. 예. 자, 예. 제가 일단은 카톡방 오늘 질문하신 분하고 해가지고 제가 일단은 뭐 공간 정보에서 묶어드렸고요. 이따가 좀 자료를 찾으셔가지고, 네네. 우리가 아까 그 공간 부분과 관련한 3D, 4D, 5D, 6D, 7D, 네네. 8D와 관련한 부분을 좀 나름대로 올려주시면은 저도 공부가 좀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올리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우리 공간 정보 제가 더 단톡방 만들어 드렸습니다. 다 질문 없으시면은 여기서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공간 정보 업계의 왕자이신 김주한 대표님께 큰 박수 함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